자, 사장님 소리 들으려다가 건강 잃을 뻔했다? 형님 뭐하러 사장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형님 자체가 아니, 이게 생소한데요? 글쎄 제가 가수 생활 지금은 한 50년째 되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그때 이제 가수 활동이 이제 활발하지가 않고 이제 좀 뜸해지고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잖아.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식집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처가 계약을 하고 왔어요. 대외적이니까. 대외적인 와이프께서 대내적이라 계속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딱 저지르고 왔어. 결정을 못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 어떡해. 아이고 뭐 알았어. 뭐 해야지 뭐. 어머. 그래서 억지로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역삼동에 그 르네상스 호텔 그 뒤쪽 먹자골목. 먹자골목 있고 다음 블럭이 이제 그 모텔들이 많아. 모텔 전. 그쪽 뒤에 다 막 모텔 쭉 있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생선을 이제 굽잖아요. 생선을 구우면 팬으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뒤쪽이 그 모텔이니까 그 냄새가 그 모텔 쪽으로 가요. 너무 맛있겠지. 그러니까 쉬실 때는 그 냄새를 잘 못 느끼시지만은 그렇죠. 끝나고 딴데 나가실 정신 때 팔려서. 컴플레인을 하고 나가는 거야. 나갈 때 방에서 생선 냄새가 나서 쉬지도 못하고 간다고 그래. 실컷 쉬놓고. 쉬실 때 왜 모를까요, 그거를? 글쎄. 쉬는 때 열중해서. 실컷 씌워놓고 중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카운터에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사장님 저 옆에 있는 김세현 씨 그 시집에서 생선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컴플레인하고 간다. 김세현 그럼 씨 사장님 시집. 좀 김세현 씨 좀 오라 그래라 이런 거야. 그럼 이제 모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장님 김세현 씨 오셨어요. 그럼 지금 내려가니까 기다리라고 그래라.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 저는 이제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날 지나가면서 나를 여성한 눈으로 보는 거야. 야, 이 김수환이 배나쁘다 바쁘다. 야, 이놈. 열심히 산다잉. 열심히 산다잉. 그럼 난 바쁘긴 바쁘지. 해명하러 왔으니까. 거기다 대로 전 쉬러 온 게 아니고 생선 냄새 때문에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야, 나 김세환이 야 현장을 보고 왔다. 야. 야, 저놈- 모텔에서 저놈 대낮부터 바쁘더라.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제가 한다고 하니까 뭐 친구나 뭐 동창들 이렇게 오잖아요. 선배나. 그래서 한잔 받아가지고. 한 잔 받아요. 맞아. 그럼 이쪽 가서 손님 받아 또 저쪽 가. 이쪽 가면 여기는 소주, 여기는 폭탄주, 여기는 양주, 여기 뭐 갑자기 대운 또 무슨 정종 같은 거. 그게 또 데운 거. 그러니 난 여기서 먹지. 저기서 먹다 보면 간이 내가 뭐- 돈 벌이다 이거 배는 완전 구멍이 날 것 같아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 뭐 쉬는다 또 거기다가 주방장이 팁을 10,000원 받기 위해서 4살 2만 원을 잘라주는 그런 장사. 더 많이 이게 가지고 들어가니까. 미리 주잖아.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막 팁 몇 배로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년 만에 제가 접었습니다. 그래도 4년을 버텼어. 그래서 버텨갖고 그쪽에다 대고 제가 소변도 안 보내요. 몸만 상하고. 아내분도 그러면 몸만 상하고. 바로 하자고 하고. 그 문제가 돈만 쫓아서 그런 것보다 내 건강이 더 우선이다 이런 걸 제가 절실히 느껴서 다시 안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뭔가 잘 됐으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때 가수 활동이 약간 뜸할 때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몇 퍼센트가 될까? 이 돈 때문에 마음의 고생은요. 네. 돈이 없어서 마음의 고생도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방법을 구해야 되잖아. 지인 찬스를 구한다든지 은행을 구한다든지. 동치미 하기 전에 인기 없을 때는 은행을 가서 대출 그 이제 그 앞에 대출 이제 막 쓰고 하다가 막 뭐 서류 내라고 하면 뭐 하나 또 안 갖고 왔다 그러면 또 가서 또 떼와야 되지. 처음부터 그러면 되는데 갖다 주면 또 하나 안 또 은행 나갈 때마다 이따 막 이러면서 나도 치약스러워. 또 자존상에 들어도 필요하니까 떼가지고 오면 결국은 안 돼. 안 돼. 근데 안 돼 돌았을 때 괴로운데 나를 못 알아보니까 그나마 괜찮아. 그거는 왜 나를 뭐 일반인으로 취급하니까. 근데 이놈의 동치미를 이제 해가지고 내가 다 이놈의? 근데 이놈의 동치미를 이제 해가지고 내가 다 이놈의?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대출 왜 이놈의 때문에 동치미? 딱 갔는데 알아보니까 취점장이 나와가지고 최홍민 씨가 오. 자기가 대로 들어가는 해주겠다, 거야. 해주겠다, 그렇잖아, 해주겠다. 해주겠다고. 들어오세요. 막 이러면서 앉아놓고 이제
밑에 이제 과장들 불러가지고 이거 대출권인데 잘 알아서 빨리 해. 그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동심이 잘 보겠는데 최영림 씨. 아니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해 이렇게 많이 버시는데 인기도 좋은데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걱정 마세요 최영민 씨 정도야 뭐 어느 정도 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 돼. 근데 한 15분 있다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안 돼. 가격 요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가 저런 동작 너무 이게 싫어. 뭐야? 나가 그러고 이거 어떡해 왜 이게 도저히 최영림 씨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도 신용도가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하죠? 잠깐만 기다려.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건 뭐야? 자기 지점장으로서의 뭔가를 해주겠다는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보이잖아. 잠깐 기다려. 그러지만 일어나가지고 자기 서류 이렇게 열어가지고 선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선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은행에서 선물 우산이나 달력. 특별 선물입니다. 그걸 또 안 받을 수 없고 이거 밖으로 나올 때 그 비극을 하면 몰라봤을 때가 더 낫다. 리얼하다. 이거 진짜 와 경험하지 않은 거다. 비굴할 정도. 그 돈 때문에 안 돼. 여러 사업 아니 도전했다가 아까 된 게 우리 없어요. 이혜정 마담님은 아까 처음 시작부터 그 땅 날린 걸 얘기를 했으니까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그거 말고도 또 있으세요? 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왜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없었겠어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왜 동치만 오면 이렇게 다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럴까? 우리가 잘못했어. 한 20년 됐나 봐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근데 그 전에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당신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나 이제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어머니가 70 중반이 넘으셨고 80을 바라볼 연세이신데 어머니 사업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시아버님은 대내적이신 분이시고 우리 시어머님이 대외적인 그게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행어야. 이 몇 번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뜬금없이 사우나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우나? 네 어떤 한의사가 꼬드겨가지고 뭐 좋은 한약재를 놓고 뭐 맥반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노인일이 되면 다음에 사우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지. 어머니가 그걸 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오늘 자재값을 줘야 되는데 돈이 8천만 원이 부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셨네 벌써 다. 네 하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돈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8천만 원. 8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저는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엄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얘 그 연세 드신 어른이 지금 하시는 것도 접어야 할 판에 왜 그러신다니. 그러니까 저는 또 시어머니 얘기를 엄마가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싫으면 관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얼른 끊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들고 오셨어요. 저희 시댁에. 이제 우리 뭐 이렇게 그동안에 돌아가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셨겠죠.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그 돈을 전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꼬은 거니까 이거 꼭 갚아주셔야 돼요. 제가 왜냐면 어머니가 그 전에도 뭐 급하게 없으면 5만 원짜리 달래서 가져가고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별로 신용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 당연하지. 내가 뭐 모레 나온다 그러나 뭐 그러시는 거예요. 하도 그런 돈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온 것도 저희 시어머니가 보셨죠. 써야 근데 되는데. 모래인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써요? 뭐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녹음을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네. 근데 아니나 달라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완전히 사기를 호박 당하신 거예요. 사돈 돈까지 거 아니야? 그 당시에 8천만 원이면 지금 어마무시한 거죠. 매년 네. 어머니가 그때 이제 막 낭패를 하고 계시니까 뭐 너무 낙담하시니까 돈 주세요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남편한테 했다가는 그 또한 또 제가 잔소리만 듣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제가 그 주머니를 아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화병이 시작이 되셔서 3개월 있다 돌아가셨죠. 그래 너무 큰 걸. 이렇게 되니까 저는 엄마 보기도 저희 친정 엄마도 예 이렇게는 하시지만 더 이상 얘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중간에서 난감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지만 결국 8천만 원은 공중으로 떴네요. 네, 못 그냥 갚으셨- 제가 어머니 저승길에 드렸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집을 사셨을까 땅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앉았다가
나 당신한테 받을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이제 딴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이제까지 했어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네,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이미 간 거고 어머니가 계셔서 그걸 제가 얘기했다 미안하다 소리 들을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의 이자. 남편으로서 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장모님 돈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들고 찾아왔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남편이 처음으로 장모한테 감 한 상자 사가지고 싸게 막았네. 그 이자 감 한 상자 드리고 네 죄송했다고 인제 알았다고 그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머님이 택도 없다고 그러셨나요? 어떻게? 아니 엄마가 아이고 지나간 일이다 아마 됐다 건강하니까 됐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근데 지금도 마음으로 생각하면 돈을 갚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예, 그럼요. 어머니 제사 모시는 날마다 제가 제수 비용을 주시면 어머니가 지고 간 빚 저 이렇게 조금씩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위로를 하죠. 네, 진짜 마음고생이었어요 그 그때. 평생을 얘기 안 하신 것도 대단하시다. 많이 빌려줘. 그럼. 다른 분들에 비하니까 좀 소소하긴 한데 그 사실은 이렇게 결혼할 때 그 남편이 앞으로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돈을 저한테 관리를 하라고 주진 않았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달달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2008년에 그 금액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그 금액을 동결하고 있어요. 인상이 한 번도 안 네. 되고요? 너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아니 물가 상승률이 딱 그 금액이에요. 그렇겠지. 아니요. 그냥 그때는 그래도 그냥 제 수준에 괜찮다 생각한 금액인데 정말 1원도 안 올리고 계속 그 금액을 달달이 그냥 계좌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애를 키우면서 그 남편한테 받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제가 쓰고 싶은 돈을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또 막 설득을 해야 되고 뭔가 또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제가 그 돈으로 제가 번 돈으로 그냥 계속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돈이 남는 게 없는 그 통장이 빈 통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는 분들이 꼭 사교육비를 남편이랑 그 당시에 좀 힘들더라도 꼭 상의를 해서 남편한테 받아서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막 설득을 시키면서 그러면 또 뭔가 설득이 됐는데도 또 바로 안 주고 되게 어렵게 주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받아가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기 자존심 전 아니 내가 뭐 어디서 내 아이, 우리들 그러니까요. 아이인데. 우리 아이고 제가 데려온 아이가 아닌데요. 네? 근데 막 고맙습니다 하라고 하면 진짜 이야.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죠. 근데 사실 그 돈을 나가서 벌려고 생각해봐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자존심 좀 굽히고 아니 저 그냥 그래서 지금은 알뜰하게 제가 버는 돈은 제가 챙기고 네. 남편은 제가 밖에 나가면 어디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지 뭐 어디 시장을 보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알뜰히 챙기고 이제 정말 돈이 없다 막 이렇게 해서 남편한테 돈을 받아 쓰고 이렇게 좀 전략을 바꿨어요. 자 운영 잘하시네. 네. 안 가르쳐줘. 아니 돈 걱정을 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세 중반인데 역시 우리 이혜정 선생님 나올 때부터 그 오래된 팬인데 저 오늘 동침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다들 얘기를 다 허심탄회하게 해주셔서 저도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데요? 저도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게 신혼 초에 있었는데 이제 한 달, 그러니까 처음 본 날 제가 결혼 결심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양쪽에서 다 이제 워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너무 빠르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또 그냥 무녀 동남의 진짜 딸바보 장인어른이 진짜 딸바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이제 보내기 싫은 거죠. 저도 이제 또 다시 약대 들어가서 이제 다시 또 약국 개원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될 시기에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누나만 셋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대 독자였단 말이에요. 열악하네. 그러니까 다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근데 가치관이 똑같았던 게 스몰 웨딩을 하자 우리는. 그러니까 양가 어른들 막 이 혼수 오가고 예물하고 이런 거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딱 약속을 했죠. 몸만 와라. 네. 저는 손에 물 묻혀주지 않겠다 이 약속은 안 하고
몸만 와라 무조건. 물 많이 붙여라. 예. 근데 진짜 몸만 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집 구하느라고 이제 대출을 제가 또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게 소원이었대요. 자기 모델이니까 또 네. 아유, 느낌 아, 나겠지. 미스코리아, 야, 미스코리아니까. 그다음 또 뭐냐 했더니 결혼식은 하와이 해변가에서 하고 있대요. 그 파리 갔다가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영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 계획대로 했어요. 오 진짜? 네, 갔어요. 웨딩 사진 잘 찍고 오고 하와이 가서 또 저도 그러니까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네 거기서 하고요. 하와이에서? 네. 멋있었겠다. 근데 이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오케이 다 하니까 제가 돈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비용이 다 대출로 이런 걸 저희 아내가 나중에 안 거예요. 아 빚내 사실. 집도 대출, 우리 웨딩 그 결혼도 에펠탑도 대출, 에펠탑 그러니까 아내가 하와이도 대출. 엄청 경제관념이 그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아내는 왜 그러면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무리를 안 했을 건데. 아, 본인도 그렇죠. 너무나 그거는 비합리적이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조금 커지니까 제가 또 안 해야 될 얘기를 아까 처가 좀 가면 안 돼 되어서 2탄을 중간이었지. 또 2탄이 뭐라고 뭐였어? 했어? 아니 몸만 와놓고 있으면 좀 갚아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어떡해. 아니 할 건 다 하셨네. 정말 동치미에 나올만 하네.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 맞아요. 얘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40살에 철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맞아요. 갚아줘만 하면 농담인 줄 알겠는데 네. 몸만 와놓고가 앞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계속 그 결혼을 하면서 성장했구나를 느끼는 거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저도 오늘 이제 이 얘기는 처음 이제 드리는 거라서 우리 전국에 계신 남편분들 저 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잘 안 해요. 실수를 그래. 해야 돼. 실수해야지 배워. 네, 네. 처음부터.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 돈 잃을 뻔한 얘기긴 하지만 돈도 뭐 떼었어도 우리 선생님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또 그래도 잘 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진짜 일만 하다가 건강 잃으면 이게 사실 탄력 이게 사실 좀 건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을 하기도 하고 진짜 막 완전 뭐 또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한 3주 전에 얘기예요. 제가 아주 오랜 10여 년을 고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이제 놓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의 한 보름 정도의 그 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혼자 한번 여행 가보자. 한 번도 여행 갔다가 일주일을 절대 못 견디잖아요. 그 방송 때문에 그 전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늘 그냥 뭐 쫓아다니는 것만 하지 제대로 한번 나를 구경시켜 본 적은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그러고 있던 제 딸이 어디서 찾아서 포르투갈 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찾아줬어요. 그래서 혼자 백팩 메고 혼자 포르투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이 꿈 같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혼자 이렇게 마음 놓고 놀 수가 있어?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막 길을 썼는데 그렇게 다녀오니까 다녀온 다음 날부터 요 열을 밀어놓은 게 오자마자 산책을 가는데요. 많죠. 갔다 오니까 그 다음 분도 안동을 가래. 그래서 한 6, 7 도시를 하루도 못 쉬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던 차에 우리 아들놈이 또 저를 좀 화나게 하고 뭐 또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남자는 정말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난 아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잘 때 잠이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자다가 너무 갑자기 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막 부은 것 같은 게 이게 순간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왜 이러지 하는데 정말 귀를 막 뭐가 막 이렇게 쑤셔대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한 2시간을 끙끙거리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들어봤어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숨도 못 쉬겠고 코만 뚫렸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눈이 막 이렇게 보니까 눈이 막 부어올라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건너방까지 건너가서 여보 나 좀 봐요. 나 왜 이러죠?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보면서 왜 이래 얼굴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얼굴 보더니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왜 기다란 왜 그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오더니 귀가 완전히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고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밤에 갔어요. 먹고 갔어.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이렇게 극한 스트레스가 있었냐고 저한테 혹시 선생님 돈 띄셨어요? 이러셔요 저한테 대뜸. 그래서 아니요 띨 돈이 어딨어요 이러니까 저한테
며칠 전에 또 딱 이렇게 밤에 자기가 당직 쓰는데 한 60대 중반 되신 부인이 뭐 어디다 돈을 8억 떴다면서 딱 이런 증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귀에 뭐 웨이도에 무슨 신경을 눌러서 그게 뇌하고 지금 이 목으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급처치 안 했으면 저한테 너무 잘 왔다면서 이게 요즘 이런 환자들이 다문다문 있더라고. 병명은 이런 걸 모르겠는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합병 아니에요? 이런 증상이. 그래서 합병. 저한테 그래도 어떻게 이 밤에 응급실 올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길래 남편이 그래도 아 의사시죠? 그러더니 아유 남편도 보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가서 남편 흉 보지 마세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아 그렇죠. 그러고 오는데 정말 조금 목도 뚫린 것 같고 조금 이제 난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살겠구나.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겠다 싶으니까 눈에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저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을 나 혼자 놀아본 적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극장 한 번을 가본 적도 없이 그저 일도 할 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 감히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이게 너무 큰 고마움이었는데 이제 나 일 시키지 마.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들이 더 원수 같고요. 남편이 더 원수 같고 그날 말고는 니네 때문에 나 힘들었잖아. 막 이런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는 아프고 난 다음에 내가 마누라를 위해서 일하고 뭐 내 자식놈들이 왼수 같고 그렇지는 않던데 아니, 그 왜 전날에 여자들은 화를 꼭 나게 일을 했다는 하고 나면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들놈이 저를 조금 약을 올린 며칠이 있었어요. 아유 내 아들놈도 약 올리고 내 딸도 속상하게 해요. 그래도 그렇지만 막 그거 갖고 막 그러질 않는데 꼭 여자분들은 꼭 자기가 힘들면 남편 탓, 자식 탓을 해. 왜냐하면요, 선생님. 저희 머리에는 늘 제가 하는 그 시간의 가치가 하는 모든 일의 가치가 나는 가족 있어서 할 수 있어. 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한테 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늘 하잖아요. 그걸 알아주면은 안 그럼요. 그런데 네. 그걸 안 알아줄 때 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맨날 그래요. 누가 너를 하라고 그랬냐고. 근데 마누라가 나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누가 뭐 꼭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냐고. 그랬죠요. 네 신명에 네가 해놓고 너무 이상해. 누가 그렇게 아프도록 했냐고 막 돈도 안 돼 그렇게 유튜브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병원 가서 여드름 짜봐. 그건 맞아. 그런 얘기는 안 하지. 그렇지. 비싼 레이저하고 막 그러네. 하나 살 때 얼마인데. 그러니까. 예. 선생님도 혹시 그러면 건강 때문에 한약 약대를 가신 거예요? 네, 저도 첫 직장은 은행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 욕심이 많아서 많이 나니까 이제 은행 3년 차에 이제 퇴사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니, 많이 하셨어. 많이 하셨어. 아까 커피 사업. 맞아요. 몇 년 전에. 상대를 나왔나요? 네, 경영대를 나왔죠. 경영대 나와서 나와서 은행 은행원 있다가 나와서 커피를 차리고. 그때가 막 원두 아메리카노가 유행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블렌딩하고 로스팅까지 네, 직접 해서 제조, 유통, 납품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특히나 뭐 기능성 커피 해가지고 집안이 잘 살았네. 아니 다 제가 아 대출왕이시잖아요. 직접 한 거죠. 예. 네. 은행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신용 쌓아가지고 네 그렇게 직접 제가 이제 트럭까지 몰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돈을 많이 벌었겠네 그때. 그렇죠. 네. 근데 한 2년 그렇게 근데 그때는 술을 많이 먹었죠 제가. 아, 네. 비즈니스 파트너가 네. 많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은행 다닐 때부터 술상무였거든요 제 별명이. 잘 드셔서. 네. 그래서 사업하니까 더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점점점 체중이 저도 불었어요. 아유, 뭐 금방 상상이 안 된다. 네, 한 80kg까지 쪘어요.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지금 제가 62kg니까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커피를 매일 수십 잔 먹으니까 잠을 못 자. 불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면제 먹고 신경정신과 가서 뭐 원인 찾고 뭐 계속 아프니까 또 디스크 검사하고 그래도 이제 원인이 안 나는데 제가 31살 때 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뭘로? 협심증. 어머.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나 극심했어요. 스텐트 박기 직전이구나. 직접. 네. 근데 제 몸이 제가 너무 예민하니까 남들보다 훨씬 걸 빨리 알아차렸고 병원에서도 이제 31살에 이렇게까지 온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과연 돈과 사회적 지위나 명예인 게 과연 중요한가? 가족이 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다 접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공부 그래서 시작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부인을 언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 궁금해지네. 되게 파란만장하시고. 네, 약대 졸업하고 개원하고 1년 있다가 건강해지고 만난 거예요. 네, 맞아요. 건강해지고. 살만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조건이 배우자 조건이 술 안 마시는 여자였어요.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내가 술을 좋아해요. 그 정도로 제가 사랑에 다 조건 없이.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가끔 저희 아내랑만 이렇게 짠하면서 그러니까 술부터 끊어야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